안녕하세요. 오바마라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유동성의 증가, 그러니까 통화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통화량, 이게 홍수처럼 불어나면 당연히 인플레 현상은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역대 통화 가치가 하락한 적이 있었던가? 결코 없었습니다. 일단 다원화된 통화 가치의 경쟁력이 유로화, 위안화, 엔화 등등등 대체 가능한 기축 통화들의 각축전 양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그냥 뭐 솔드아웃 되어버리고 완전히 달러가 통화 가치의 중심이 되어버리면서 여타의 다른 변방의 통화는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가 돼서 그냥 본인 가치 중심은 거의 뭐 탈탈 털려버리고 완전히 중심의 통화 가치가 모든 통화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환율로 포커페이스를 하는 거죠. 안 그런 척 하지만 그런 척, 아니 뭐 그런 척 할 필요도 없다. 워낙에 뭐 달러 강세는 이제 뭐 동아시아에서는 위안화를 때려 눕힌 지 오래됐고, 중국은 뭐 저항할 수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미국 국채 팔아가면서 탈미국화를 선언. 이젠 달러의 전성시대 속에서 위안화의 기축통화란 기대를 접은 지 오래죠. 그래서 지금 세계 중앙은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톤 가까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에 대한 이 러브콜은 이미 인도와 경쟁적 관계에 들어갔고, 이렇게 위안화는 이제 우리 시야에서 강세장으로 가기에는 그동안 중국이 부동산 쪽에 풀어놓은 현금 유동성이 바다처럼 광범위했기 때문에 일거의 통화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중국 부동산 시장 박살난 거고, 게다가 지금 엄청난 고물가의 경기 침체에 직면한 디플레 상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엔화는 엔저가 도대체 어디까지 하락하게 될 것인가? 기준금리를 뭐 17년 만에 올린 일본은 엔화의 반격을 노리고 있으나 여전히 뭐 달러와의 상대 가치에서는 완전히 나락을 가고 있어서 일본 중앙은행이 하반기에 다시 금리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죠. 이렇게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인, 그러니까 엄청난 동조화 현상을 가지는 원화는 위안화의 가치 하락과 엔화의 저점, 나락 중간지대에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온다는 뭐 시그널이 있어도 이제 원화는 여전히 환율 자체의 지지대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기저의 위안화, 엔화라는 가치 방어벽을 다 상실을 해버려서 그냥 완전히 민낯으로 소나기 펀치라는 경제 상황의 민감한 변화에 후달리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 한은에서 발표한 광의통화, 그러니까 M2, 시중에 풀린 돈이 무려 4천조 원이 넘었다는 결과 나왔습니다. 무려 뭐 한 달 전보다 17조 원이 폭증을 한 건데 정기 예적금이 급증을 한 것으로 보이죠. 한마디로 파킹되는 돈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자금이 묶인다는 걸 의미하죠. 지금 집값이 대세 상승이라며.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유동성 4천조가 되는 돈이 그것도 한 달 사이에 17조 원이 은행에 주차를 하고 있다는 건데, 아니 지금 고금리 예금 상품도 뭐 다 기어 들어갔어요. 눈을 씻고 봐도 시중은행에서는 좀 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렇게 정기 예적금이 광의 통화량을 증가시킨 건 그만큼 위험을 인지한 수요가 대체로 안전한 쪽으로 현금 확보로 돌아선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경제 주체별로 보면 기업은 요구 불예금 중심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고, 기타 금융기관은 시장형 상품과 수익증권, 그리고 가계는 정기 예적금 위주로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쓱 하고 스캔을 한번 해봐도 공격적인 파킹 목적의 자금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의 통화의 유동성만 봐도 지금 산업 분야에서의 자금 흐름이 썩 좋지 않다는 걸 생산적인 궤적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역시 왜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지 지금 기업은 위기를 대비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는 얘기죠. 새로운 투자를 위한 모험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계에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확실히 은행 쪽 정기 예적금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는 사실도 엿볼 수 있어서 집값의 흐름이 대세 상승이라는 분위기를 아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단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확대가 됐다는 건 이후 금리 부분에서 미국과 2% 정도의 차이로 낮아진 저공 비행을 뭐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도 포인트고,
미국이 5.5인데 우리는 3.5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최소 6% 정도 선에서 움직였어야 했는데, 아무튼 달러가 깎아내는 원화 가치는 뭐 거의 바릿강 수준으로 밀어버릴 가능성 높아서 유동성 확대는 엄청난 인플레 현상에 발이 딱 묶일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유동성 증폭에 4천조까지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된 건 아주 의미심장한 포인트를 그대로 저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집값 거래량 늘어나고 매매가 올라간다는 분석이 얼마나 허술한 논리인가를 오늘 광의 통화 발표를 봐도 여기에서 뭐 그대로 지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절대로 심리 게임에 말리지 않아야 됩니다. 정확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통화 및 유동성의 지표 추이에선 평잔, M2는 꾸준히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그만큼 통화의 흐름이 많이 퇴행적으로 안전한 지붕 밑을 찾고 있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금이 파킹되는 모습은 결코 집값을 부추길 만한 위협적인 자금 흐름과는 전혀 별개의 동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때, 실제로 서울 집값이 노도강도 뭐 오르고 있다는 소리가 얼마나 한두 건의 거래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죠. 게다가 지금 거래량이 뭐 4천 건이라고 이건 뭐 무슨 쥐잡도 아니고 거의 축제 분위기로 띄우고 있는 건데, 거래량을 과거로 쫙 엿가락처럼 늘려서 보면 이 실상이 얼마나 한심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정말 대세 상승기였던 때는 보통 16,000건까지 찍었었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쫙 펼쳐보더라도 지금 거래 건수가 얼마나 얼어붙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 협소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가니까 이런 사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세 상승은 최소 15,000건을 찍으면서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을 한 건데, 그거 지금 4,000건 되네 만에 하고 있으면서 완전히 부동산 분위기 바뀌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얼마나 미스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지표입니까? 그리고 강남에서 뭐 연일 신고가 경신 운운하고 있는데, 강남 매매 현황은 아니 뭐 무슨 밑돌이 빠져야 전체적인 매물 적차량의 키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매물은 증가 추세에 있고 빨리 매매 치고 빠지려는 분위기 여전히 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신고가 터지면 이런 매물들은 개눈 감추듯이 사라지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렇게 매물이, 그것도 뭐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동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것도 심상치 않은 거죠. 이걸 양극화의 논리로 빼기에도 너무 서울 집값을 방어하려는 분위기들이 서라운드로 둘러싸고 있어서 지표가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한 단면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지방 쪽은 일방적으로 방어가 안 되니까 아예 버려버리고 양극화로 간다는 취지에선 역으로 서울 집값은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작전상 후퇴하는 듯 보여도 결국 포인트 벽지 발라놓듯이 거래 현장에선 서울 집값이 유일하게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텨낼 자산 가치의 중심이라는 시그널을 자꾸 보내는 건데, 이거 오늘 한은의 평전 M2의 사상 유례없는 평전의 유동성 확대를 비추어 보자면 서울 쪽이 훨씬 지방보다 자금적으로 쌩쌩하게 돌아야 할 곳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자금들이 은행 예적금으로 묶이고 있다는 것도 서울 집값이 단단하게 고갈되지 않고 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더 이상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표는 그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체감도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게 부동산의 갭이라는 건데, 지표가 쏴주는 시그널이라는 게 있고 체감도 면에서 이걸 더 이상 떠안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건데, 지금이 딱 이런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갭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더 이상 받아내지 못하는 현장의 집값 추이는 고스란히 민낯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이 발표한 2024년 통화 및 유동성의 지표는 아주 냉정한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를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찌 보면 지금의 위기를 뼈저리게 느끼고 안전한 쪽으로 선택지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고, 다음의 기회, 그러니까 틈틈이 나오는 틈새 시장 노리면서 이후 집값의 대변곡점이 시작되고
털려서 나오는 물량들을 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호구 멱살 잡히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도 상당 부분 시장에 깔려 있는 거라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자꾸 공포심리 조장하면서 매수세로 끄집어 내려 하는 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냥 혹했다가 훅 하고 낚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무순위 줍줍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편한 세상에서 나왔고 세대수가 거의 6,000세대를 넘어가는 대단지죠. 분당, 위례, 강남, 또 송파 접근성이 나오는 곳인데 초기 분양가로 나왔다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순위는 무조건 초기 분양가 여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분양가 그대로 떠안는 무순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스킵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는 5년 전 분양가로 나왔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분양가라면 그래도 지금의 분양가와는 분명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거고, 바로 성남시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 3단지입니다. 오늘 무순위 줍줍으로 떴는데 중요한 건 당해 제한이 없어서 서울, 경기, 인천 전국 누구나 클릭 한 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유의미한 부분일 수 있고, 일단 낚시성 또 청약일 수 있는 건 선당 후금 가능합니다. 당첨되고 취소해도 아무런 페널티 없어요. 초기 분양가는 5구제곱 4억대, 74제곱 5억 초반, 84제곱 5억 후반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가격으로 나온 겁니다. 일단 입지적으로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 보이는데 단대 오거리역이 도보로 8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워낙에 대단지라서 동간의 거리는 차이가 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위로는 송파, 아래로는 분당을 끼고 있는 입지라서 상당히 서울, 경기 핵심 입지와는 살을 맞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랑매종은 일단 입지면에선 아주 괜찮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곳이죠. 이번에 나온 물량은 84제곱 한 세대. 일단 동수는 408동 1803호 라인에 자리 잡고 있고 층수도 꽤 로열층이라서 좋은 듯 보이고요. 공급 금액은 5억 9천. 확실히 5년 전 분양가라서 지금 나온다면 거의 12억, 13억 정도 했을 가능성 높을 겁니다. 송파와 위례, 분당을 끼고 있는 곳이라서 입지적으로 좀 유리한 점이 있죠. 일단 발코니 확장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체 시세를 보시면 전세 주는 게 가능해서 5억 9천 수준. 딱 분양가하고 매치가 되죠. 그로 내 돈 한 푼도 안 들일 수 있는 가능성 높습니다. 일단 계약금만 확보하고 잔금 칠 때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주변 시세 보시면 성남, 중동, 롯데캐슬이 10억대 유지하고 있고요. 자체 매물은 11억에서 12억까지 나오고 있어서 거의 반값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잡을 수 있겠네요. 자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되고요. 아무튼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런 틈새 시장은 속속들이 전혀 손실을 안 봐도 된다는 장점 살펴가면서 접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접수는 다음 주 수요일 6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잘 체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유동성의 확대는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쪽으로의 자금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죠. 그만큼 산업 부분에서의 정체, 부동산 부분에서의 진짜 민낯은 더 이상 지금 대세 상승론으로 간다는 말이 얼마나 자금적으로 어색한 말인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부동산 정말 드라마틱한 모습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듯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북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